미국의 미사일이 하루 만에 25%가 사라졌습니다. 이젠 한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 소식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20일 오전에 나온 소식을 전합니다. 미국 전체 사드 미사일 재고의 4분의 1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단일 작전에서 이토록 막대한 무기를 소모할 줄 누가 상상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시선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기 생산에 있어서 한국보다 질 좋고 값싸고 가성비 최선이고 납기를 맞춰주는 시스템은 세계에는 없습니다. 한국뿐이죠.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군사 분석가 김정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닙니다. 이는 한반도의 미래, 그리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계속 한국 무기가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소식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미군의 사드 미사일 대량 소모 사건은 현대전쟁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조차 완벽하지 않은 군사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150발이라는 숫자,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들이 불과 몇 시간 사이에 하늘로 날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대전의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의 전쟁은 대규모 군대끼리 맞붙는 형태였다면 오늘날의 전쟁은 미사일과 방공체계의 대결입니다. 특히 방어작전에서는 들어오는 위협을 막기 위해 엄청난 수의 요격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긴장감이 감도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가 치중한 것은 포입니다. 방공포를 비롯한 미사일이고 자주포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포에 특성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의 별명이 포방부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현대전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무기를 소모합니다. 러시아가 하루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방공미사일을 써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직면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지역과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은 사드 체계를 전면 가동했습니다. 미국의 한 국방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규모는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단시간에 이렇게 많은 요격 미사일이 필요할 줄은 몰랐죠.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는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방공 무기입니다. 한 발당 가격이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이 미사일은 적의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는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그날 밤 미군 기지에서는 유례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드 발사대에서 연속으로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은 마치 불꽃축제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축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방어작전이었습니다. 탈론이라고 불리는 사드 요격 미사일이 하나둘씩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발사 후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이 흐를수록 발사되는 미사일의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군이 소모한 사드 미사일이 150발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미국이 보유한 전체 사드 미사일 재고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한 발당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이 미사일들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진 것입니다. 계산해보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하늘로 날아간 셈입니다. 미군 내부에서도 이런 대량 소모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펜타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한 번에 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방어 계획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현대전의 무서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강력한
중요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도 예상을 뛰어넘는 위협 앞에서는 막대한 자원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50발의 미사일이 사라진 후 미국 국방부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전체 재고의 4분의 1이 한 번에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의 방어 능력 자체에 구멍이 뚫렸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또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과 같은 규모의 공격이 2번, 3번 더 일어난다면 미국은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런 우려는 워싱턴 정가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는 긴급 청문회가 열렸고 국방장관은 의회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공화당의 한 상원의원은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면서도 단 하루 만에 방어력의 4분의 1을 잃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에 대해 국방장관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신속한 재고 보충을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산 능력에 있습니다. 사드 미사일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무기 체계로 하루아침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생산 라인으로는 150발을 보충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미국의 시선이 해외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맹국들이 보유한 사드 미사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의 재고 위기가 심화되면서 펜타곤의 관심은 태평양을 건너 한반도로 향했습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가 갑자기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는 방패였다면 이제는 미국의 비상재고 창고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을 본토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은 한국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반대로 한국도 미국의 요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재고 이전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워싱턴의 한 국방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사드 기지는 미군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미국이 언제든지 이 미사일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죠. 실제로 미군은 전 세계에 배치된 무기 체계를 필요에 따라 재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걸프전 때도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도 각국에 주둔하던 미군 부대들이 전쟁터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다른 곳으로 빼간다면 한반도의 방어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단체의 대표는 동맹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자국의 재고를 보충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방부는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한국의 사드 미사일을 가져간다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은 북한의 최근 행보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북한은 지난 몇 년간 미사일 기술을 급속도로 발전시켰습니다.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방공 능력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한국의 한 국방 전문가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한이 언제든 도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방어력이 약해진다면 이는 한반도 전체의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이런 상황을 악용할 가능성입니다. 만약 한국의 사드 미사일이 줄어든다는 정보가 북한에 전해진다면 이를 기회로 여겨 더욱 공격적인 행동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외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한반도의 안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의 조용한 협상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재고 부족 상황은 시급한 반면 한국의 방어 태세 유지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방어 능력 강화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한국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재고 부족 사태는 역설적으로 한국 방위 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미국조차 무기 생산과 비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이미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K방산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방위산업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 체계를 대량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 세계가 무기 비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기회죠. 특히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철매 II 대공 미사일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력에 의존하게 된다면 이는 한국 방산업계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핵심 기술과 부품을 공급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방산 수출 확대는 환영하지만 한반도 안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방산업체들의 성장 기회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미사일 재고 부족 문제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현대전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핵무기가 최고의 억제력이었다면 이제는 방공체계와 요격 미사일이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사드 미사일 대량 소모 사건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예고편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확장, 러시아의 지속적인 도발, 북한의 미사일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면 이런 대규모 방어 작전은 더욱 빈번해질 것입니다.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서 한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정학적 위치상 동북아시아의 안보, 허브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한국은 이제 방산기술 강국으로서의 지위도 확보해야 합니다. 국제정치학자인 미국의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을 넘어서 독립적인 안보 파트너가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한국의 사드 미사일을 가져갈 것인지, 한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입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이번 사건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동맹국의 안전망과 자국방위 사이의 복잡한 딜레마. 이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요즘이어서 많이 전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의 전운이 감돈다는 이야기이고 그만큼 위기와 함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기에 그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다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